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요 출소자 김성태 주요 접견 녹취록을 포함해서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팀을 통해서 무려 1,600쪽짜리 분석 보고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저희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김성태 등 소위 얘기하는 쌍방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접견 전화 녹취록이 쭉 나왔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께 우선 이 전체 1,600쪽짜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일감을 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김성태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그리고 뭐 구치소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에 본인의 해당 발언이 녹취되고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네. 그것을 검찰이 거의 실시간으로 협조받아서 확인하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발언들일 겁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발언들인데 이걸 전제로 놓고 보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여기서 주의하게 보는 것들은 김성태의 당시 압박 상황들. 야,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뭐 내가 은행이냐. 뭐 네. 줘도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예. 이런 내용 나오고 심지어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배상윤한테까지 연락을 해라. 예. 이런 내용들 다 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태가 어떤 식의 압박을 받았는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압박의 결과로서 결국은 김성태를 매개체로 해서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온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간 저희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주장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그 냉소적인 반응, 네. 특히나 박상용 검사의 뭐라고 할까요? 뭐 한동훈 투라고 할까요? 예. 아주 냉소적이고 좀 유치한 예. 그런 뭐 말장난식의 예. 이런 반응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네가 뭐라고 하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제 들고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허위 보도라고. 봐서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말 많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의견은 따로 주시고 박상용 검사에게도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고 박상용 검사 하실 얘기 있으시거든 저희 취재 편의점 꼭 출연하셔서 본인 입장 충분히 설명하시도록 시간을 같은 분량으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께서는 이거 나오시면은 사실 우리 사모님께서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요? 정신 차려!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엄청나게 세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녹취록 나오니까 좀 어떠십니까? 이게 왜 이제야 나왔나 싶어요. 진짜 저희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성태 쪽이나 쌍방울 관계자들한테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근데 나와갖고 뭐 짜장면 사준다고 뭐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뭐 조롱이나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라도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저희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 판사들이 건실한 CEO 김성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쌍방울이라고.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멘붕이 왔는데 저희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님은 심지어 울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김성태의 말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만으로 저희 남편을 그렇게 올감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또 무슨 조폭 얘기를 왜 듣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도 그렇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니 조작 수사는 살인보다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근절이 돼가지고 이거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신진우 판사 모두가 다 법 왜곡죄인지 하여튼 뭐 통과됐다니까 정확하게 해서 수사받도록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아침 이제 전현희 국회 법사위원 오셨다 가셨는데 이 사건이 아마도 법 왜곡죄 1호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정말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요 정도 일단. 네. 그렇습니다. 두 기자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첫 보도가 나왔고 뭐 특종을 못했어요 두 사람은. 네. 바쁩니다. 네. 다른 것 때문에 바빠요. 예, 바빠요. 예.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려 1,600쪽이나 되는 새로운 문건이 이제 덩어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입수해서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 예. 그러니까 쌍방울 이 사건이 사실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잡으려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지난한 사건이고 이제 국감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 일반인들은 이 기사가 이제 좀 충의가 있다 보니까 네. 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개별 사안으로 이제 박상현 검사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네. 그리고 이거를 특정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박성현 검사의 일방적인 마이크를 대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꼭 혼선이 사실은. 예, 그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반박의 의견을 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이걸 잡아주고 또는 박상현 검사와 당사자 지금 뭐 김 변호사님이나 네. 이렇게 사실 이거를 토론을 붙여서 뭐 저 부정선거 의혹을 토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끝장토론을 붙여서 사실은 어느 정도 판을 한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대통령이 직접 어제. 예, 예. 그리고 증거 조작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에 이제 아주 단초가 됐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하영 부시사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는 뭐 사실 말해서 직을 거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 진짜 감옥 갈지 안 갈지를 그걸 걸고 진실 투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감옥 갈지를 걸고 진실 투쟁. 당연하죠. 이건 왜냐하면 이 정도로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했다면 네. 검사들이 아닌 말고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려고 네. 뭔가 이제 방송에도 노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박상현 검사는 이재명 잡아놓고 본인은 공천 받는다라는 소문이 원래 하다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진실 공방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마이크를 준다라는 점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6월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때를 위해서 뭔가 여론전을 미리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박상현 검사는 저와 취재 편의점을 고소했나요? 고소해서 저희가 지금 형사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그런 검사님이십니다.